네, 통합과학 특강 주간지 이제 역학적 시스템과 완전 파트 보겠습니다. 1번 관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제 보기 기억 보게 되면 관성은 물체의 질량이 클수록 작다. 관성은 물체의 질량이 클수록 크게 되겠죠. 크다. 그러므로 기억 틀린 보기이고요. 그 다음 니은 관성은 물체가 처음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는 성질이다. 이건 관성의 정의 그대로 맞는 보기입니다. 그 다음 디귿 물체의 외부에서 힘이 작용하지 않으면 정지해 있는 물체는 등속 직선 운동을 한다. 관성은 처음 운동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려는 성질이라 그랬죠. 결국 힘이 작용하지 않으면 정지해 있는 물체는 그대로 정지해 있으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디귿도 틀린 보기여서 정답 2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번 관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럼 1번 정지해 있는 물체는 관성이 없다. 정지해 있는 물체도 정지해 있으려는 성질의 관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1번이 옳지 않은 보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2번 물체의 질량이 클수록 관성이 크다. 이거 당연히 맞는 얘기고요. 3번 관성이 클수록 물체의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기 어렵다. 관성이라는 게 물체의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는 성질인데, 관성의 크기가 크다는 것은 물체의 원래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는 성질이 크다. 즉 물체의 운동 상태를 인위적으로 변화시키기가 어렵다 라는 것을 의미하게 되겠죠. 그 다음 4번 물체가 처음의 운동 상태를 계속 유지하는 성질이다. 정의이고요. 그 다음 5번 달리던 사람이 돌에 걸려 앞으로 넘어가는 것은 관성 때문이다. 이거는 이제 사람이 달리고 있을 때, 돌이 있을 때 만약에 돌에 걸려 넘어지게 되면 이 몸의 상체 부분은 계속 앞으로 가려고 하는데 하체가 멈추었기 때문에 결국 이렇게 넘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관성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정답 1번이고요. 3번 관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물체의 속력이 빠를수록 관성이 크다. 물체의 속력이 아니라 속력이란 관계가 없고 질량이 클수록 관성이 크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 2번 물체가 움직이면 운동을 유지하려는 관성이 작아진다. 이거는 물체가 움직이든 움직이지 않든 운동을 유지하려는 관성은 물체의 질량에 따라 항상 일정하게 되겠죠. 그러므로 물체가 움직이는 것이랑 관성이 작아지는 것은 아무 관계가 없게 되고요. 3번 외부에서 가해주는 힘이 클수록 관성의 크기는 작아진다. 관성은 이제 외부에서 가해주는 힘이랑은 관계가 없고, 마찬가지로 질량이 클수록 관성이 크고 질량이 작을수록 관성이 작기 때문에 이것도 틀린 보기입니다. 그 다음 4번 질량이 큰 화물선은 질량이 작은 화물선에 비해 관성이 작아서 방향을 바꾸기가 더 쉽다. 아까 질량이 클수록 관성이 크기 때문에 이것도 틀린 보기이고요. 마지막 5번 달리는 버스가 갑자기 멈출 때 몸이 앞으로 쏠리는 이유는 몸이 계속 운동하려고 하는 관성 때문이다. 이거는 버스가 이렇게 있을 때 사람이 이렇게 있으면 버스가 움직이면 얘가 같이 움직이게 되겠죠. 하지만 이제 버스가 어느 순간 갑자기 멈추게 되면 사람은 앞으로 계속 가려는 성질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몸이 앞으로 쏠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5번은 맞는 보기여서 정답 5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4번 다음 중 관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기억 우주 공간에서는 관성이 존재하지 않는다. 우주 공간에서는 이제 중력이 작용하지 않는 것이지 관성은 그대로 존재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기억 틀린 보기이고, 니은 물체가 처음 운동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려는 성질이다. 정의로 맞고, 디귿 물체의 질량이 클수록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기 어렵다. 질량이 클수록 우리가 관성이 커지게 되고, 관성이 크다는 것은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기 어렵다는 말과 같기 때문에 디귿 맞는 보기입니다. 그 다음 리을 갈릴레이는 마찰이 있을 때 움직인 물체는 영원히 운동할 수 있다고 하였다. 갈릴레이는 마찰이 없을 때 움직인 물체는 관성에 의해 그대로 움직이는 성질을 갖게 되겠죠.
또 마찰력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에너지 손실도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영원히 운동할 수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를 틀린 보기여서 정답 2번이 되겠습니다. 5번 관성에 의한 현상이 아닌 것은 1번 이불을 털면 먼지가 떨어진다. 관성에 의한 현상이고 2번 후추통을 흔들어 후춧가루를 뿌린다. 마찬가지로 관성에 의한 현상이죠. 뭐 자세히 설명하게 되면 1번 아까 이불을 털면 먼지가 떨어진다. 이불과 먼지가 뭐 이렇게 같이 있는데 이불을 아래쪽으로 털다가 이불을 여기서 멈추게 되면 먼지는 아래쪽으로 계속 갈리는 성질을 가지고 있게 되겠죠. 그래서 먼지가 결국 이렇게 떨어져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2번에 후추통을 흔들어 후춧가루를 뿌린다. 후추통이 이렇게 있고 후춧가루가 이렇게 있으면 얘를 아래로 내려서 후추통을 어느 순간 멈추게 되면 여기 안에 있던 후추들은 계속 아래로 내려가는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 후추가 이렇게 아래로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3번 달리던 사람이 돌부리에 걸려 넘어진다. 이거는 아까 여기 설명을 하게 되었죠. 그러므로 관성의 현상이 맞고 4번 로켓이 추진장치를 이용하여 우주공간으로 진입한다. 로켓 추진장치를 이용하는 것은 이렇게 로켓이 있을 때 추진장치는 이제 공기를 이쪽으로 밀어내게 돼요. 이렇게 공기를 밀어내게 되면 그 작용 반작용으로 인해 그 밀어낸 공기가 다시 우주선을 위쪽으로 쏘아올리는 힘이 생기게 돼서 결국 우주공간으로 진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이거는 관성이 아니라 작용 반작용에 의한 현상이므로 정답 4번이 되겠고요. 5번 망치자루를 바닥에 치면 헐거워진 망치머리가 고정된다. 망치가 이렇게 있을 때 망치가 이렇게 헐거워져 있다고 치면 이 사이에 공간이 있죠. 네, 그러다가 이 바닥에 쾅 치게 되면 이 아랫부분은 아래에서 멈추게 되겠죠. 여기서 멈추게 되겠죠. 근데 이 위에 부분 망치의 머리 부분은 계속 아래로 내려가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결국 이 망치의 윗부분에 딱 달라붙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것도 관성에 의한 현상이므로 5번 맞는 보기여서 정답 4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6번 물체의 관성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기억 사람이 벽을 밀면 벽도 사람을 민다. 관성이 아니라 작용반작용이 되겠죠. 작반이라고 쓰겠습니다. 그 다음 니은 물체에 작용하는 힘이 클수록 물체의 속도가 크게 변한다. 이거는 그냥 F는 m이라는 공식에서 힘이 클수록 A가 커지기 때문에 물체의 속도의 변화량이 크다 라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이것도 관성이라는 아무 관계가 없고요. 그 다음 디귿 식탁보를 갑자기 잡아당기면 식탁 위에 그릇이 끌려오지 않는다. 식탁 위의 그릇은 가만히 있으려는 성질을 계속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식탁보를 갑자기 잡아당기면 식탁보 위에 그릇들은 움직이지 않게 됩니다. 관성에 의해. 그 다음 리을 운동 중인 버스가 급정거하면 버스 안에 서 있는 사람이 앞으로 쓰러진다. 이거 아까 설명했듯이 이것도 마찬가지로 관성에 의한 현상이죠. 그러므로 정답 3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7번 다음 그림은 망치가 헐거울 때 자루를 바닥에 부딪혀 망치머리가 자루에 꽉 끼는 것을 나타낸 것이다. 이거 아까 설명하게 된 예시죠. 그래서 이와 같은 원리로 설명할 수 있는 현상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거 관성에 의한 현상이고 결국 관성에 의한 현상을 고르라는 것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기억 벽을 힘껏 밀면 벽은 가만히 있지만 몸은 뒤로 밀려난다. 이거 작용 반작용이 되겠고 그 다음 니은 달려가다가 발이 돌부리에 걸려 넘어진다. 이거 관성에 의한 현상 맞게 되겠죠. 그 다음 디귿 앞으로 달리던 버스가 급정거하면 몸이 앞쪽으로 쏠린다. 이것도 관성에 의한 현상이므로 정답 4번이 되겠습니다. 8번 그림은 손가락으로 종이를 퉁기면 종이는 날아가고 동전은 컵 속에 떨어지는 관성의 현상을 표현한 것이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동전은 가만히 있는 성질을 유지하고 있고 종이를
확 튕기게 되면 결국 동전은 관성에 의해 가만히 있을 때 아래에 받치던 게 사라졌기 때문에 이제 컵 속에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관성에 대한 설명이고, 기억, 질량이 커지면 관성도 커진다. 맞는 보기이고, 니은, 물체에 작용하는 힘이 0이면 관성도 없다. 관성이 없는 게 아니라 관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제 물체가 가만히 있으려는 성질을 유지하게 되는 것이겠죠. 물체를, 그러니까 운동하던 상태를 유지하려는 성질. 그러므로 니은 틀린 보기이고, 디귿, 버스가 출발할 때 몸이 뒤로 썰리는 현상도 관성 때문이다. 맞는 보기이죠. 그래서 정답 4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9번, 그림과 같이 버스의 손잡이가 진행 방향 쪽으로 기울어졌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우리가 이 관성은 이제 알아두시면 편한 게, 가속도의 반대 방향으로 이 손잡이가 움직이게 됩니다. 즉 만약에 진행 방향이 이렇게 돼 있다고 했을 때 우리가 갈수록 빨라진다 라고 하게 되면 이 손잡이는 이렇게 가는 이 속도를 유지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버스가 갑자기 빨라지게 되면 손잡이는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므로 결국 버스에 비해 상대적으로 느리기 때문에 이쪽으로 쏠리게 되겠죠. 그럼 반대로 버스가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 속도가 확 줄어들게 되면 이 손잡이는 이렇게 가는 그 속력을 유지하고 싶은데 버스가 갑자기 줄어들기 때문에 이 손잡이는 버스에 비해 빠른 속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손잡이가 앞으로 쏠리게 됩니다. 이때 이 가속도는 왼쪽 방향이죠. 결국 가속도가 왼쪽 방향일 때는 손잡이가 오른쪽으로 쏠리고, 가속도의 방향이 오른쪽 방향일 때는 버스 손잡이가 왼쪽으로 쏠리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 문제에서 가속도가 진행 방향의 반대쪽이다 라는 것만 알아두면 되고, 그러면 1에서 5번 중에 가속도가 진행 방향의 반대쪽인 것을 골라주게 되면 1번, 버스가 오르막길에 멈추어 서 있을 때 이때는 가속도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1번 아니고요. 2번, 버스가 일정한 속력으로 달리고 있을 때, 이것도 마찬가지로 가속도 존재하지 않게 되겠습니다. 3번, 버스가 출발하여 갑자기 속력이 빨라질 때, 갑자기 속력이 빨라진다는 것은 진행 방향과 같은 방향의 가속도가 존재하기 때문에 3번도 아니게 되겠고요. 4번, 버스가 앞으로 달리다가 갑자기 멈춰 설 때, 앞으로 달리다가 멈춘다는 것은 가속도가 진행 방향의 반대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4번이 정답이고, 5번, 버스가 빠른 속력으로 앞으로 달리고 있을 때, 이때 이제 속력 변화량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이때도 가속도가 존재하지 않게 되겠죠. 그래서 5번도 틀린 보기고, 그래서 정답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10번 문제. 그림은 버스가 급출발하거나 급정지할 때 일어나는 현상을 순서 없이 나타내는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이 둘 다 모두 관성에 의한 현상이고, 아까 말했듯이 우리 가속도 반대 방향으로 손잡이가 움직인다 라는 것을 보았을 때, 운동 방향이 이렇게 있을 때, 지금 우리가 버스 손잡이가 오른쪽으로 쏠렸죠. 그럼 가속도의 방향도 왼쪽 방향이 되겠죠. 그러므로 가는 속도가 점점 속력이 빨라지는 운동이 되겠습니다. 그럼 나는 버스 손잡이가 왼쪽으로 기울어졌다는 것은 가속도의 방향이 오른쪽이라는 것이죠. 운동 방향과 가속도의 방향이 반대이기 때문에 나는 속력이 감소하는 운동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보기를 보게 되면 기억, 자동차를 탈 때 안전띠를 매야 하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관성에 의한 현상이므로 기억, 맞는 보기이고, 그다음 니은, 가는 버스가 급정지하는 상황이고 나는 버스가 급출발하는 상황이다. 우리 가가 속력이 증가하는 운동이므로 버스가
즉 급출발하는 운동이 되겠죠. 나는 속력이 감소하는 운동으로 버스가 급정지하는 운동이 되어 있고요. 그러면 가는 버스가 급정지가 아니라 급출발한 상황이고, 나는 버스가 급출발이 아니라 급정지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 니은 틀린 보기이고, 디귿 버스 안의 사람들이 자신의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는 성질, 즉 관성 때문에 나타난다. 당연히 맞는 보기이므로 정답 3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1번. 그림과 같이 수레 위에 물이 담긴 비커를 고정시키고 수레를 화살표 방향으로 운동시켰다. 이때 운동하는 수레를 갑자기 세운 경우 비커 속 수면의 모양으로 오른 것을 고르시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수레가 움직일 때 물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움직이고 있겠죠. 물이 움직이다가 수레가 갑자기 멈추게 된 경우 물은 계속 오른쪽으로 운동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가만히 있던 물이 오른쪽으로 쏠리게 되면 이 2번의 모양을 가지게 되겠죠. 그래서 정답 2번이 되겠고요. 12번. 그림은 철수가 길을 걷다가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는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와 같은 원리가 적용된 현상, 그 원리는 관성의 법칙이 되겠고, 기억. 자연학하는 물체, 이거는 관성이 아니라 그냥 중력에 의한 현상이죠. 니은. 갑자기 정지하는 버스 안 승객, 이거는 이제 관성에 의한 현상이 맞게 되겠습니다. 그다음 로켓 발사. 로켓 발사는 아까 말했듯이 작용 반작용에 의해 일어나는 현상이고, 리을 물을 털어내는 강아지. 물을 털어내는 강아지는 이제 자신의 몸을 움직이다가 멈추게 되어서 물을 계속 움직이게 만들고 자신의 몸이 멈추게 되면 물이 자신의 몸에서 떨어지게 되겠죠. 그 현상, 즉 관성에 의한 현상을 이용하여 물을 털어내기 때문에 리을은 맞는 보기입니다. 그래서 정답 4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3번. 다음 그림과 같이 남아있는 양이 다른 두루마리 화장지를 각각 한 손으로 잡아당기는 실험을 하였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1번. 관성은 질량에 반비례한다. 관성은 질량에 반비례가 아니라 비례하게 되겠죠. 그러면 1번이 옳지 않은 보기이므로 1번 정답이 되겠고, 2번. 재빨리 당기는 경우에 관성이 작용한다. 이 휴지를 재빨리 잡아당기게 되면 이 휴지의 본체는 가만히 있으려는 성질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 선을 따라 휴지만 잘리게 되는 현상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2번 맞는 보기이고요. 그럼 3번. 남아있는 양이 많을수록, 즉 질량이 클수록 화장지의 관성이 더 크다. 맞는 보기이고요. 그럼 4번. 재빨리 당길 때 가의 화장지가 나의 화장지보다 쉽게 끊어진다. 가의 화장지가 나의 화장지보다 관성이 더 크기 때문에 이 본체의 관성이 더 크기 때문에 쉽게 끊어진다. 맞는 보기이고요. 왜냐면 관성이 크기 때문에 이제 이 멈추려는 성질을 더 강하게 가지고 있어서 이렇게 둘 다 빨리 잡아당겼을 때 가의 화장지가 더 끊기 쉽게 될 것입니다. 5번. 남아있는 양이 많을수록 화장지가 계속 정지해쓰려는 성질이 크다. 이거 맞는 보기죠. 왜냐면 관성이 더 커지기 때문에. 그래서 정답 1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 14번. 그림은 지진계의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지진이 일어나면 회전 원통의 진동이 기록된다. 이와 같은 원리로 설명된 현상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지진계의 원리는 이제 추는 가만히 있으려는 관성을 유지하게 되고, 만약 이 땅바닥이 움직이게 되면 이제 추와 땅바닥의 운동이 다르게 되겠죠. 그러므로 이 회전 원통에서 추가 이 펜으로 기록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도 마찬가지로 관성에 의한 현상이고, 기억. 노를 뒤로 저으면 배가 앞으로 간다. 얘는 작용 반작용에 의한 현상이 되겠죠. 노를 뒤로 저으면 물이 노를 앞으로
밀기 때문에 작용반작용으로 결국 배가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고, 니은 비탈길에서 자전거는 점점 빠르게 내려간다. 이거는 중력에 의한 현상이죠. 그러므로 니은도 틀린 보기이고, 디귿 달리다가 돌뿌리 발에 걸리면 앞으로 넘어진다. 관성에 의한 현상이고요. 리을 후추를 뿌릴 때 통을 흔들면 후춧가루가 빠져나온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관성에 의한 현상이므로 정답 5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운동량 파트로 넘어가서 15번. 다음은 서로 다른 질량과 속도로 운동하는 물체에 대한 설명이다. 그럼 A, B, C의 운동량을 옳게 비교한 것은?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 운동량이라는 것은 공식 MV가 되겠고, 결국 A의 운동량을 구해주게 되면 질량이 300g. 이 질량을 구할 때는 우리가 무조건 kg으로 맞춰야 되고, 속도를 구할 때는 m/s로 맞춰줘야 됩니다. 결국 이 단위를 맞춰주는 것이 엄청 중요하기 때문에 알아둬야 합니다. 다시 A의 운동량은 300g, 즉 0.3kg에 속도 40m/s를 곱한 12가 운동량이 되겠고, 단위는 이제 kg/m가 됩니다. B는 2kg의 물체가 속도가 5m이므로 우리가 10이라는 운동량을 가지게 되겠고, C는 500g, 즉 0.5kg의 물체를 20m/s로 움직이게 되면 얘도 마찬가지로 10이라는 운동량을 가지게 되겠죠. 그럼 여기서 A가 가장 크고 그다음 B랑 C는 같게 되므로 정답 2번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 16번 문제. 그림은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서 질량이 2kg의 물체 A, B가 각각 다른 속도로 운동하다 충돌한 후 한 덩어리가 되어 2m/s로 운동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A, B의 충돌 전후 두 물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바로 보기를 보게 되면 기억, 충돌 전 운동량의 크기의 비는 A 대 B가 3대 1이다. 우리 A의 운동량은 2kg 곱하기 3m/s이므로 6이 되겠고, B 운동량은 2 곱하기 1이 되므로 2가 되므로 결국 비율은 3대 1이다. 맞는 보기이고요. 그 다음 니은 충돌하는 동안 B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2N이다. 우리 충격량의 크기는 운동량의 변화량 이 되겠고요. 우리가 B의 운동량은 처음에는 이제 나중 운동량은 2kg이 2m/s로 운동하므로 4N의 4N의 이제 운동량을 가지고 있었는데, 거기서 처음 운동량 2 곱하기 1, 즉 2를 뺀 값이 운동량의 변화량이 되겠고, 그 값은 2가 되겠죠. 그러므로 충격량의 크기는 2가 돼서 니은도 맞는 보기이고, 디귿 충돌할 때 A가 B로부터 받는 충격량의 크기는 B가 A로부터 받은 충격량의 크기와 같다. 이것도 맞는 보기입니다. 이런 문장이 나올 때는 무조건 두 물체가 충돌하게 되면 두 물체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서로 같게 됩니다. 방향은 반대가 되겠고요. 예를 들어 우리가 지금 B의 운동량의 변화량은, 지금 B는 운동량이 오른쪽으로 이만큼 증가하게 되었죠. 그 다음 A의 운동량을 보게 되면 A는 처음에 오른쪽으로 6이었다가 나중에 오른쪽으로 2 곱하기 2를 해서 4를 가지게 되면 결국 A는 운동량의 변화량이, 즉 충격량이 왼쪽으로 이만큼 가지게 되겠죠. 그러므로 B는 오른쪽으로 2, A는 왼쪽으로 2. 방향은 반대지만 이제 크기는 서로 같은 충격량을 항상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 5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7번. 그림 가한 안은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서 물체가 각각 일정한 속도로 운동하다가 정지해 있는 물체와 충돌한 후 두 물체가 한 덩어리가 되어 운동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충돌의 속력에 비해 V 가 대 V 나를 구하시오. 이거는 이제 운동량 보존의 법칙을 써야 하는데요. 가의 경우를 먼저 보게 되면 처음 운동량은 M이란 질량 M인 물체가 3V로 운동하는 운동량밖에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3MV라는 값이
나중에는 둘이 합쳐져서 V 가로 운동하기 때문에 둘이 합쳐진 질량 4m에다가 V 가를 곱해서 그 값이 같아야 되겠죠. 운동량이 보존되어야 하므로. 즉 여기서 V 가라는 것은 4분의 3V임을 알 수 있고요. 나에서도 똑같은 식을 적용하게 되면 EM이 2V로 움직이면 운동량 4mV를 가지게 되겠고, 그 값이 나중에 EM과 EM이 합쳐진 4m의 질량이 V 이거는 오타인 것 같은데 나로 해야겠죠. V 나 4m 곱하기 V 나와 같다고 해주게 되면 V 나는 V가 나오게 되겠죠. 그리고 V 가 대 V 나는 4분의 3V 대 V이므로 3대 4가 나와서 정답 4번이 되겠습니다. 18번 다음 그림과 같이 질량이 1kg인 물체 A와 2kg인 물체 B가 각각 4m/s, 1m/s로 서로 마주보고 진행하다가 충돌한 후 한 덩어리가 되어 운동하였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충돌 후 한 덩어리가 된 두 물체의 속도를 구하시오. 그러면 1kg인 물체가 4m/s로 움직이고 2kg인 물체가 1m/s로 움직이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운동량 보존 법칙을 써주게 되면 왼쪽 건 오른쪽으로 4만큼의 운동량을 가지고 있고 B는 왼쪽으로 이만큼 운동량을 가지고 있고 둘이 합해주게 되면 오른쪽으로 이만큼의 운동량을 가지게 됐죠. 그러면 그 오른쪽으로 이만큼의 운동량이 결국 1kg와 2kg가 합쳐진 두 물체가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운동량이기 때문에 그때의 속력 V라고 해주게 되면 결국 질량이 합쳐진 3kg 곱하기 V가 2라는 값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V는 3분의 2다 라는 결론을 얻어서 정답 2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9번 그림 가원하는 질량이 각각 M, EM인 공 A와 B가 수평면에서 운동하다가 벽의 정면으로 충돌한 후 튀어나오는 것을 나타낸 것이다. 벽에 충돌하기 전 A와 B의 속력은 각각 4V, 3V이고 충돌 후 속력은 각각 2V, V이다. 기억 충돌 후 운동량의 크기는 A와 B가 서로 같다. A는 EMV, B는 EMV 둘 다 EMV로 서로 같게 되겠죠. 그 다음 니은 속도 변화량의 크기는 A가 B보다 크다. 속도 변화량은 A는 이제 속도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방향까지 고려를 해줘야 합니다. A는 오른쪽으로 4V에서 왼쪽으로 2V로 변했기 때문에 총 속도 변화량은 2V라고 하면 안 되고 6V라고 해야 되겠습니다. B는 오른쪽으로 3V에서 왼쪽으로 V이므로 우리가 마찬가지로 2V라고 하면 안 되고 4V라고 해야겠죠. 그러므로 A가 B보다 크기 때문에 니은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디귿 공이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A가 B보다 크다. 충격량은 아까 말했듯이 우리가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게 되고 A는 처음에 오른쪽으로 4mV였다가 나중에 왼쪽으로 2mV이므로 운동량의 변화량도 이 운동량도 마찬가지로 방향 고려해야 하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오른쪽으로 4mV에서 왼쪽으로 2mV면 마찬가지로 운동량의 변화량은 2mV라고 하면 안 되고 6mV라고 해야 되겠습니다. B는 처음에 오른쪽으로 6mV였다가 나중에 왼쪽으로 2mV가 되므로 운동량의 변화량은 8mV가 되겠죠. 그러므로 충격량의 크기는 B가 A보다 크게 되므로 디귿은 틀린 보기여서 정답 4번이 되겠습니다. 20번 그림 가원하는 수평면에서 속력 3V로 운동하던 물체 AB가 벽에 수직으로 충돌한 후 각각 2V, V의 속력으로 튀어나온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충돌한 시간은 B가 A의 3배이고 질량은 M, EM이다. 평균 힘의 크기를 A와 B의 비율을 구하시오 라고 나와 있는데요. 그러면 이 평균 힘의 크기를 구하려면 충격량을 먼저 구해야겠죠. 우리 공식 충격량은 평균 힘 F를 얼마나 시간 동안 받았느냐, 즉 F 곱하기 T가 되는데요. 그 값이 델타 운동량, 즉 운동량의 변화량이 되고, 우리가 F를 구해주게 되려면 운동량의 변화량을 T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럼 A의 경우 우리 운동량의 변화량은
처음에 오른쪽으로 3MV였다가 나중에 왼쪽으로 2MV니까 5MV가 되겠고, 그 값이 F1 곱하기 우리 아까 B가 A의 시간의 3배라고 했기 때문에 B가 충돌하는 데 걸린 시간을 3t, A가 충돌하는 데 걸린 시간을 t라고 해주게 되면 F1 곱하기 A는 t가 되겠고, B는 운동량의 변화량이 처음엔 오른쪽으로 6MV에서 나중에 왼쪽으로 2MV니까 8MV라는 값을 가지게 되고, 그 값이 F2 곱하기 3t가 되겠죠. 그러므로 우리가 F1은 t분의 5MV가 될 것이고, F2는 3t분의 8MV가 되고, 결국 F1 대 F2는 5 대 3분의 8, 즉 15 대 8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 1번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평균임의 크기 구해주게 되려면 충격량은 FT와 같고 또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다 해서 이 두 공식을 연립해주게 되면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21번 문제. 그림은 질량이 3kg인 야구공이 5m/s의 속도의 크기로 벽에 승직으로 충돌한 한 3m/s의 속도의 크기로 충돌한 후 공투하고요. 충돌한 후 3m/s의 속도의 크기로 정반대 방향으로 튀어나오는 것을 나타낸 것이다. 기억. 벽에 충돌하기 전 야구공의 운동량의 크기는 3kg 곱하기 5m/s니까 15kg/s다. 맞는 보기고요. 니은. 벽과 충돌 전후 야구공의 속도의 변화량은 2m/s이다. 이거 주의해야 합니다. 다시. 속도의 변화량이라고 하면 우리 방향까지 고려를 해야 하게 되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5에서 왼쪽으로 3만큼 변했기 때문에 속도의 변화량은 왼쪽으로 8만큼이 되겠죠. 그러므로 니은 틀린 보기이고요. 디귿. 충돌하는 과정에 벽이 야구공으로부터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24N이다. 충격량의 크기 다시 델타 운동량의 변화량이므로 나중 운동량은 처음에 운동량이 오른쪽으로 15였고 나중 운동량은 왼쪽으로 9이므로 운동량의 변화량은 왼쪽으로 24가 되겠죠. 그러므로 충격량의 크기는 24이다. 맞는 보기여서 정답 3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2번. 평방으로 35m/s의 속력으로 날아오는 질량이 150g의 야구공을 배트로 쳤더니 반대 방향으로 45m/s의 속력으로 날아갔다. 충돌 시간이 0.2초일 때 충격량의 크기와 평균임의 크기를 구하시오. 충격량의 크기를 먼저 구해주게 되면 우리 다시 운동량의 변화량, 즉 처음 운동량은 0.15 곱하기 35m/s로 오른쪽이었는데 나중 운동량은 0.15 곱하기 45m/s로 왼쪽이 되겠죠. 결국 운동량의 변화량은 왼쪽으로 0.15 곱하기 80만큼, 즉 12만큼의 충격량을 받게 돼서 충격량은 12가 되겠고요. 그 다음 평균 힘의 크기. 평균 힘의 크기는 이 충격량이라는 값이 평균 힘의 크기에 t를 곱한 값. 그래서 우리가 t가 0.2초라고 나와있기 때문에 f 곱하기 0.2가 되겠습니다. 즉 이 식을 구해주게 되면 f는 60이라는 답이 나오게 돼서 정답 3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충격량으로 넘어가서 23번 문제. 다음은 영희와 철수가 나눈 대화이다. 질량이 같은 달걀 두 개를 같은 높이에서 바닥과 방석 위에 떨어뜨렸을 때 두 달걀이 받은 기억은 같아. 이 기억은 이제 충격량이 되겠죠. 왜냐하면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인데 같은 높이에서 떨어뜨리게 되면 바닥과 방석에 도달할 때의 초기 속력은 둘 다 같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 떨어뜨렸을 때 결국에 바닥에 닿든 방석에 닿든 결국에는 시간이 다르더라도 정지하기 때문에 운동량의 변화량이 같게 돼서 결국 충격량이 같게 되겠죠. 그 다음 철수. 그런데 바닥에 떨어진 달걀은 깨지고 방석 위에 떨어진 달걀은 깨지지 않는 이유는 방석 위에 떨어진 달걀이 정지하는 데 걸린 시간이 바닥에 떨어진 달걀보다 길어서
니은이 작으니까 니은은 이제 평균 힘이 되겠죠. 바닥에 떨어진 달걀은 깨지고 방석 위에 떨어진 달걀은 깨지지 않아. 즉 충격량은 F 곱하기 T인데, 우리가 충격량이 일정하다고 했을 때 T가 커질수록 F가 작아지기 때문에 평균 힘이 더 작아진다는 것이겠죠. 그러므로 이에 맞는 게 정답이 3번이 되겠죠. 우리가 평균 힘은 다른 말로 충격력이라고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 3번이 되겠고, 다음 24번. 다음 그래프는 높이 h에서 정지 상태인 공을 가만히 떨어뜨려서 t초 후 바닥에 도달할 때까지 공에 작용하는 중력을 시간에 대해 나타낸 것이다. 그래프 아래의 넓이가 의미하는 공의 물리량은, 아래는 이제 힘 곱하기 시간, 즉 ft가 되겠죠. 그럼 t초일 때의 이제 t초 동안 받은 충격량을 의미하고, 우리가 처음에 정지 상태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처음에 운동량은 0이 되겠습니다. 그럼 결국 받은 충격량은 나중에서, 즉 t초에서의 운동량과 같게 되겠죠. 그러므로 정답 2번이 되겠습니다. 그럼 25번. 그림 가와 같이 마찰이 없는 수평면 위에서 3m/s의 속력으로 운동하던 물체에 운동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그림 나의 그래프와 같이 5초 동안 힘을 작용시켰다. 5초 이후 이 물체의 속력을 구하시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 힘 시간 그래프에서 아랫부분의 면적은 충격량, 즉 충격량이라는 값이 10을 가지게 됐고, 그거는 델타 운동량,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게 되겠죠. 처음 운동량이 15였는데 여기서 운동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우리가 힘을 줬기 때문에 결국 운동량이 오른쪽 방향으로 증가를 하게 되겠죠. 오른쪽 방향으로 증가를 하게 돼서 25가 되고, 25가 되면 이제 5kg이 25의 운동량을 가지게 되려면 5m/s로 움직여야 하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26번. 그림 가는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 질량이 각각 m, 2m인 물체 AB를 놓고 수평방향으로 힘을 작용하는 것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 나는 AB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기억. 시간이 t일 때 운동량의 크기는 a가 b보다 크다. t일 때 우리가 a가 받은 충격량은 3ft가 될 것이고 b가 받은 충격량은 ft가 되겠죠. 그러므로 이 받은 충격량이 둘 다 처음에는 정지 상태이기 때문에 받은 충격량이 그 시간에서의 운동량이 되겠습니다. 즉 시간이 t일 때 운동량의 크기는 a가 b보다 크다. 맞는 보기이고, 그 다음 니은. 0에서 4t까지 물체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a가 b보다 크다. 0에서 4t까지 이제 a는 이 3ft라는 값밖에 받지 않고 b는 4t 동안 f, 즉 4ft라는 충격량을 받기 때문에 니은은 틀린 보기이고, 디귿. 시간이 4t일 때 속력은 b가 a보다 크다. 시간이 4t일 때 b의 운동량은 아까 4ft이고 a의 운동량은 3ft였죠. 그러면 4ft라는 값이 b의 질량 em 곱하기 b의 속력 vb가 될 것이고, 3ft는 a의 질량 m 곱하기 a의 속력 va가 되므로 우리가 여기서 vb는 2m분의 2ft, 그 다음 va는 m분의 3ft이므로 a가 b보다 속력이 더 크게 되겠죠. 그러므로 디귿도 틀린 보기여서 정답 1번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 27번. 그림 가는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 정지해 있는 질량 2kg인 물체의 일정한 힘 F를 수평방향으로 작용하는 모습을, 나는 이 물체의 시간에 따른 운동량을 나타내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이제 기억. 5초 후 물체의 속력은 5m/s이다. 5초 후에 이 물체의 운동량의 크기가 10이라는 것은 질량이 2kg이기 때문에 속력이 5m/s이다. 맞는 보기이죠. 다음 니은. 물체가 5초 동안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25N이다.
충격량의 크기는 운동량의 변화량인데 운동량이 0에서 10으로 변했기 때문에 충격량은 10Nm/s이죠. 절대 우리가 이 그래프에서 세로랑 가로가 무엇인지 이거를 꼭 봐야 합니다. 만약에 세로가 힘이라고 나와 있었다면 이 그래프의 면적인 25가 충격량의 크기가 맞았을 텐데 지금 세로가 힘이 아니라 운동량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그냥 이 값, 이때의 값과 이때의 값의 차이 값을 구해주면 됩니다. 그럼 디귿 F는 2N이다. 우리 충격량이 10이고 그거를 F 곱하기 시간을 5초 동안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F는 2N이라는 값이 나오게 돼서 정답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작용 으로 넘어가서 28번 그림은 수평한 얼음판 위에서 질량 60kg의 어른과 질량 30kg의 소년이 서로 마주보고 동시에 밀고 있는 모습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기억, 어른이 받는 힘보다 소년이 받는 힘이 더 크다. 지금 어른이 소년을 미는 만큼 똑같이 작용반작용으로 소년이 어른을 밀게 되겠죠. 그 힘의 크기는 항상 같고 그러므로 기억은 더 큰 게 아니라 힘의 크기는 같다 라고 해야 되겠고요. 다음 니은 힘을 가하는 동안 가속도의 크기는 소년이 더 크다. 힘이 둘이 같게 되겠죠. 여기서 힘은 ma인데 우리가 m이 이 어른이 소년보다 크기 때문에 가속도는 소년이 어른보다 더 크게 되겠죠. 그러므로 니은은 맞는 보기이고 다음 디귿 두 사람이 분리된 후에는 일정한 빠르기로 서로 멀어진다. 두 사람이 분리된 후에는 이 두 사람한테 작용하는 힘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에 속력이 일정한 등속도 운동으로 가게 되겠죠. 그러므로 디귿도 맞는 보기여서 정답 4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9번 그림은 질량이 50kg인 A와 40kg인 B가 배에 앉아서 줄을 잡아당기고 있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기억, 관성의 크기는 A가 B보다 크다. 질량이 A가 B보다 크기 때문에 관성도 A가 B보다 크게 되겠고요. 그 다음 니은 1초 동안 속도의 변화는 A가 B보다 크다. 1초 동안 속도의 변화는 우리가 가속도와 동일한 의미죠. 즉 가속도가 A가 B보다 크다. 이거는 이제 아까 말했듯이 F는 MA에서 이 F는 작용반작용으로 힘의 크기가 동일하고 둘이. 그 다음 M이 A가 B보다 크기 때문에 A는 B가 A보다 커야 이 F가 동일하게 되겠죠. 그러므로 니은은 틀린 보기이고 그 다음 디귿 A가 줄을 당기는 힘의 반작용력은 B가 A를 당기는 힘이다. A가 지금 줄을 당기는 힘의 반작용력은 B가 A를 당기는 힘이 아니라 이제 줄이 A를 당기는 힘이겠죠. 이렇게. 그러므로 디귿은 틀린 보기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어떤 힘의 반작용인 힘을 나타내라 하면은 보통은 주어와 목적어를 바꾼 게 대부분 그 힘의 반작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A가 줄을 당기는 힘은 반작용은 줄이 A를 당기는 힘. 반대로 만약에 A랑 B가 이렇게 서로 손을 잡고 서로 밀고 있을 때는 A가 B를 미는 힘의 반작용은 B가 A를 미는 힘이다 라는 것처럼 주어와 목적어를 바꾸면 이제 반작용이 된 경우가 대다수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29번의 정답 1번이 되겠습니다.